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겨울 축제인 평창 송어축제가 지난 20일 개막했습니다. 횡성군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복지실천연대를 발족했습니다. 영주시가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함께 출산장려 문화 조성에 동참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공무원들의 불친절한 전화응대를 개선하기 위해 친절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오산시가 전국 최초로 출소자들의 새 삶을 도와주는 가족희망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부천시가 주민 스스로 건강 프로그램을 설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사진은 참 이상한 속성을 가졌습니다. 사람을 찍고 보면 실제로 보던 때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사실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려 보이는데 사진으로 보면 제 나이가 다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 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눈 내리는 풍경이나 저녁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대로 사진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열어보면 그 풍경이나 분위기가 전혀 안 나타날 때도 많습니다. 사진기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실제를 그대로 찍어주지만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 절대로 그대로를 드러내주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진만큼 우리가 보내온 시간과 장소 또한 그 무렵의 마음과 상황을 생생히 드러내주는 것이 또 있을까요? 2014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가장 기쁘고 뿌듯한 표정과 그런 마음을 담은 올해 최고의 사진 한 장씩 찍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적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겨울 축제 중 하나죠. 평창 송어축제가 지난 20일 개막했습니다. 송어 낚시의 짜릿한 손맛과 잡은 송어를 즉석에서 요리해 먹는 재미, 그리고 눈썰매와 스노우 래프팅 등 다양한 체험 행사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20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51일간 진행되며 송어 맨손 잡기와 얼음 낚시, 눈썰매와 스노우 래프팅 등 송어와 눈을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 행사로 꾸며집니다. 평창 송어축제는 국내 3대 겨울축제 중 하나로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가볼 만한 겨울축제에 선정됐습니다. 직장인들이나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민원 서류 한번 발급받기가 참 번거롭죠. 평일에는 시간이 안 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을 내어서 방문해도 기다리기 일쑤입니다. 횡성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인 민원 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총 66종의 서류를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지문인식 등을 통해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도 50% 감면돼 매년 이용률이 34%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은 횡성시장 내 3일 새마을금고 365 코너에 무인 민원 발급비를 새로 설치하고 민원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민원 창구 직원을 배치해 발급 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의 한숨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체감하는 복지 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는데요. 횡성군은 복지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맞춤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복지실천연대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윤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송파구 새 모녀 사건.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70만 원을 남긴 채 생활고로 새 모녀가 동반 자살한 사건은 우리나라 복지사각지대의 존재를 여실히 보여주며 국민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후 전국 지자체는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이를 해결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현재 100조가 넘었습니다. 근데 100조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 체감도는 자꾸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화두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민과 관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저희 횡성군에서는 복지 실천 연대를 구성을 해서 최고의 화두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횡성군은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과 읍면 단위의 인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실천연대를 내년 1월 발족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복지실천연대는 횡성군과 군 종합사회복지 간의 협력하에 구축하는 읍면 민관 복지협의체로 읍면별 20명 내외의 인적 자원과 해당 읍면장 및 주민복지 담당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며 이달 중 연대를 구축해 내년 1월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군은 그동안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읍면 복지지도자 간담회, 협력기관 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내년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복지실천연대는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 복지 전문가 양성, 지역사회 복지자원 개발 및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복지실천연대는 아무래도 민관 연합 공동체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관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고 민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복지관에서는 복지 지도자의 형태로 계속 운영되어 오던 것. 지금 그것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면서 복지실천연대가 군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복지실천연대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민관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횡성군은 복지실천연대뿐 아니라 내년부터 활동하는 지역 자원봉사의 컨트롤타워인 행복봉사 공동체 등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군민 모두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 마련에 매진할 전망입니다. 복지정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구조가 마련이 돼야 비로소 역량을 발휘할 텐데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관심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에 숨어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희망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HSTV 전윤입니다. 최근 아들, 딸 구별 말고 많이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가 나올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낳아 잘 기르려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절실한데요. 영주 지역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더불어 기업이 함께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가 이뤄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벨리스 코리아 주식회사 영주공장과 영주기독병원이 함께한 이번 업무 협약식은 분만병원 출생아 육아용품 지원을 주 협약 내용으로 채택하고 분만병원 운영 이후 태어난 전체 출생아에게 육아용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협약기관인 노벨리스 코리아 주식회사 영주공장은 출산 장려 선도 기업으로 아이 낳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기업의 대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영주시와 출산 장려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KTNG 영주공장, 영주시 한의사회 등 민관협력기관 대표 15명이 참여해 출산 장려 사업 활동 보고를 갖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가졌습니다. 다양한 출산 장려 특화 사업으로 출산 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영주시는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대통령상을 비롯해 경상북도 평가에서도 7년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안동예천 지역에서 신도청 시대를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도청에서 근무할 직원들도 이주를 시작했는데요. 영주시는 경북도청에서 출근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주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날 홍보 활동에는 전략기획단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직원 26명이 참여해 도청, 도의회 청사현관 3곳과 도청 후문 마당에서 영주 이주를 홍보했습니다. 특히 내년 7월 신도청 소재지로 이전하게 되는 경상북도 본청과 소방본부, 도의회 공무원 가족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신도청에서 24분 거리에 있는 영주의 지리적인 여건과 명품 교육 환경을 집중적으로 알렸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힐링 특구 도시이자 전국 유일의 글로벌 인재 양성 특구 도시로서 최고의 교육 도시임을 강조하며
이주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는 정착할 때까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창조도시 조성을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조도시 4대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핵심 사업을 공유하는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각 사업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포항 창조도시 4대 프로젝트인 강소기업 육성과 물류산업 육성, 해양관광 육성, 시민행복 추진 등 파트별 분과위원회가 지금까지 도출한 추진 전략과 핵심 사업을 공유하고 분과별 위원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17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한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약식이 열려 포항형 창조도시 건설에 더욱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날 포항 창조도시 추진전략 심포지엄은 상상, 도전, 융합을 통해 미래를 여는 창조 경제를 주제로 한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4대 분과별 세부 전략 과제를 제시하는 주제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창조도시 포항 건설을 위한 추진 방법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 도출 전략, 대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며 함께 고민하는 토론회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수렴한 각계각층 전문가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1월 중 전략 과제와 사업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공직자의 불친절한 전화응대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여수시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시는 이달 안에 전체 공무원의 25%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 평가를 실시해 우수자는 근무 평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평가 하위자는 특별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공무원 전화 친절도 평가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친절도 분석에 나설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천연 원료인 동백으로 화장품을 만들어 화제가 됐었죠. 최근 전문적인 마케팅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생산과 판매를 민간 기업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동백 제품 전문기업 LNK와 여수 동백 화장품 생산, 판매,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부터 천연 정제 방식을 통한 100% 동백 정제 오일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한 해 평균 동백 열매 4톤을 수매해 1000리터의 동백 기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출소자들의 새 삶을 도와주는 가족희망센터가 오산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출소자들이 겪는 소외감과 상실감, 그리고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 가족 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더불어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들의 학업도 지원해줍니다. 어둡고 힘든 절망의 터널을 지나온 출소자들에게 사회 적응과 가족과의 화합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지난 17일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가족희망센터가 전국 최초로 오산시에 개청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 차관, 곽상욱 오산시장, 한영호 가족희망센터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출소자와 가족들의 순조로운 앞날을 위해 가족희망센터가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주길 기원했습니다. 가족희망센터를 개청함으로써 출소자의 가정회복과 범죄 대물림 차단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힘차게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출소자와 그 가족의 행복과 희망을 되찾아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외삼미동에 위치한 가족희망센터는 출소자와 출소자의 가족들이 겪는 소외감과 상실감 등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가족 상담과 교육, 자녀 학업 지원, 가족 친화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 희망 복원 사업을 도와주는 전문 상담 기관인데요. 다양하고 심층적인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으로 출소자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우선 사업으로 하고 있고
요즘 특별히 올해는 큰 사건 사고로 인해서 사회적인 안전이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처음으로 이러한 희망을 주는 센터의 역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본 센터가 큰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하고요. 오산시와 가족희망센터는 출소자들의 새 삶을 위한 지원 사업과 지역 친화 프로그램을 통해 모범적인 수범 사례를 만들어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이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강마을을 아십니까?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에게 맞는 건강 프로그램을 설계한 후 보건소와 함께 관련 사업을 진행해 장기적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종의 공동체 프로젝트인데요. 부천시가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소사구의 한 아파트 주민 회의실에서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며 가며 눈인사만 주고받던 이웃. 하지만 오늘만큼은 서로 박수치고 끌어안으며 하하 호호 큰 소리로 웃어보는데요. 오랜만에 박장대소,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서먹했던 이웃은 친구가 됩니다. 웃음치료 하니까요. 아파트에 친구도 생기고 기분도 좋고 정말 좋은데 자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난 10월부터 건강마을로 탈바꿈한 아파트. 건강 계단 걷기, 금연 등 실천운동을 시작으로 주민들 스스로 건강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웃음치료, 체지방 측정 등 보건소의 지원 프로그램이 더해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건강 지키기, 신체의 건강은 물론 이웃과의 소통이 늘고 신뢰가 쌓이면서 끈끈한 유대감이 생기고 이는 곧 행복한 마을로 발전해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는 한 2달 정도 됐고요. 특히 이 계단 걷기 캠페인을 시작해서 그 주민들이 같이 협조해서 같이 이제 계단 걷기를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 효과에도 좋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진행해서 입주민 모두가 다 참석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건강 이제 할 거고요. 그러므로 건강한 아파트가 건강하고 이제 행복한 아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이 주체가 돼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건강마을. 시는 최근 시민 건강증진 포럼을 개최하고 건강마을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지역 곳곳에 건강마을이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기존의 보건소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가 건강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자립형 건강증진 사업인 만큼 참여와 효과 면에서도 더 큰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와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한 주민의 노력에 우리 보건소가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지원하는 내용 중에는 주민이 건강과 관련된 테마를 만들어 나간다면 거기에 필요한 교육과 그리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실천하는 건강마을. 건강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정을 쌓고 나아가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건강마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근대화의 성공 스토리, 바로 새마을 운동이죠. 포항에 이 새마을 운동을 테마로 한 새로운 명소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옛것을 익혀 올바른 인성을 키우는 새마을 인성교육관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 줄지 함께 가보시죠. 오늘 만나볼 그 프로그램, 바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배워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의 그 시절을 떠올리며 함께 배워보실까요? 기계변의 문성마을은 70년대 우리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새마을운동의 성지인데요.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건립된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들어볼게요. 예, 저희들 새마을 그 기념관은 2009년도 9월 17일 날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한 5년 가까이 지났죠, 그죠? 1970년대에 이 마을에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성공 사례 마을입니다. 우리 1971년도에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이곳 마을을 방문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시관에 온다면 학생들이나 뭐 다양한 일반인들이 어떤 걸 좀 배워갈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정말 새마을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루어내었던 그 새마을 운동을 뭔가 좀 배울 수 있는 새롭게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말부터 포항의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포항 지역 학생들을 위한 인성 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새 친구들 딱 보니까 공부 잘할 것 같아요. 네, 잘해요. 네, 수능 잘 쳤어요? 네. 몇 점 받았어요? 한 330점 맞았어요. 와, 박수 한번 쳐야죠. 아니, 이거를 치자고 이거를. 아니, 공부를 잘하는데 센스가 부족하네. 아니, 근데 우리 친구는 새마을 운동에 대해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네. 그 330점도 받았으면 어느 정도 교과서에서 배웠을 텐데. 그 새마을 운동의 3요소 알아요. 뭔데요? 근면 자조 협동이라고 들었어요. 21세기에는 바뀌었는데 몰라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배려와 봉사가 포함이 됐어요. 어떻게 배려. 배려와 봉사를 하는 친구인가요? 네,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념관 한쪽에는 고택을 복원해 개관한 새마을 인성교육관이 있는데요. 다양한 전통놀이와 특별한 창의 게임으로 나눔, 봉사, 배려 정신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약을 통해 한옥에서의 하룻밤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에는 새마을 인성교육관에서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렇게 체험해보니까 어때요? 원래는 새마을 운동 책으로만 배웠었는데 와서 직접 보니까 이게 농촌에서 이렇게 4년 만에 바뀌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 이제 저도 좀 정신을 가다듬어서 나중에 뭐 일하거나 이럴 때 잘 해보려고요. 아무래도 새마을운동 정신 중에 하나가 협동이잖아요. 이제 어떤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과 협동하며 살아갈 건가요? 제가 원래는 좀 혼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많은 애들한테 배울 것도 많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느낄 거 느끼고 배울 거 배우면서 서로 협동해서 잘 해나갈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에 한 획을 그은 새마을운동.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외국의 사절단이 우리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본받고 있는데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정신이 함께하기 위해 새마을 인성교육관의 꾸준한 발길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새마을운동 정신 많이 배웠죠? 네! 뭐가 있죠? 나눔, 배려, 봉사!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새마을운동 정신을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이곳 새마을운동 인성교육관으로 많이 찾아오세요! 새해 첫날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뜬다는 울산 간절곶에서 새해맞이 축제가 열립니다. 울산 간절곶 해맞이 축제가 12월 31일 울산 울주군 간절곶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31일 저녁에 해넘이 문화행사를 시작으로 송년 콘서트, 불꽃놀이, 신년 축하 공연, 새해 떡국 먹기 등의 해맞이 행사로 이어지며 다채로운 부대 행사와 이벤트가 함께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반구형의 별빛 체험관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은하수와 별자리를 감상할 수 있고 간절곶과 울산을 소개하는 3D 영상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빛의 시작과 소망 성취의 기원지인 간절곶에서 열리는 해맞이 축제에서 한 해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낭만과 추억을 담아내는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대둔산 수락계곡 얼음축제인데요. 고고 싱싱한 대둔산 수락계곡 얼음나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축제는 1월 2일부터 25일까지 충남 논산시 수락계곡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의 주간 개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이며 야간 개장은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펼쳐집니다. 축제에서는 얼음 봅슬레이, 눈썰매, 얼음 썰매를 체험할 수 있으며
이글루 카페, 눈놀이터, 얼음하늘 기둥, 얼음꽃 병풍, 산골장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떡볶이, 국화빵, 와플 등의 야외 먹거리 간식을 즐길 수 있으며 방문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이야기도 나누고 쉴 수 있는 방문객 쉼터도 운영됩니다. 한겨울의 추위도 잊을 만큼의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 대둔산 수락계곡 얼음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실수나 실패를 하게 되면 왜 그랬을까,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을까 괜스레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지요. 하지만 때로 실수나 실패를 하는 것이 멋진 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반성을 통해 정신적 성숙을 하거나 또는 같은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다른 대안도 시도해보는 계기가 될 때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 전반에 걸쳐 이전보다 더 나은 실패를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한 재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